한겨울밤 골목은 숨을 내쉬듯 차갑고 음산하게 울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눈발에 갇힌 채 흔들렸고 서아지는 얼어붙은 손가락을 비비며 낡은 붕어빵 틀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순간마다 하진의 손등은 따끔하게 타들어갔고 양손 끝은 이미 감각이 거의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하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더 팔아야 한다고 마음속에서 계속 다그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반죽을 부을 때마다 화덕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잠깐 손등을 스쳐갔고 그 짧은 온기가 하진에게는 꼭 살아있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온기가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이 금방 열기를 쓸어가 버렸고 다시 얼음장 같은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하진은 입술을 꼭 깨물며 버티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진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반죽을 뒤집는 순간 주머니 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진은 움찔하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고 그 순간 하진의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의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하진 보호자분이신가요? 나복순 환자분 병원비가 또 연체되었습니다. 하진은 말문이 막혀 한참 침묵했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잠시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하진은 텅 빈 골목을 바라보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밤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어 시리게 아려왔어요. 하진은 떨리는 손을 화덕 쪽으로 뻗으며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그 순간 눈발이 천천히 하진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겨울이 하진을 조용히 덮어두려는 것처럼 차갑게 내려왔지만 하진은 천막을 잡고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붕어빵에서 나는 고소한 향이 바람에 실려나갔고 하진은 그 향기가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라며 반죽을 더 부었습니다. 한 노신사가 다가와 말했다. 추운 밤에 고생 많구나. 붕어빵 5개만 주겠니? 하진은 얼어붙은 손을 움직여 종이봉투에 붕어빵을 담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노신사는 하진의 손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많이 힘들겠구나. 하진은 순간 흔들렸지만 짧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노신사가 떠나고 골목이 다시 고요해지자 하진은 불빛 아래에서 붕어빵을 뒤집으며 천천히 숨을 정리했습니다. 삶이 차갑게 밀려와도 오늘을 버텨야 내일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하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진은 다시 손을 뻗어 반죽을 올렸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루를 붙잡는 마지막 줄 같았기 때문이었죠. 서울의 가장 높은 언덕 위 외벽부터 다른 세상처럼 반짝이는 저택가에서는 조용한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과 높게 세워진 담장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흘러갔고 대문 안쪽에는 화려한 조명이 마치 나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이 닿는 식탁 위에는 온갖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강윤서는 수저를 들지도 못한 채 깊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식탁 끝에 앉은 강도연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윤서야, 하나라도 먹어보면 어떻겠니? 윤서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배가 안 고파요. 하지만 도연은 이미 윤서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강윤서에게 음식은 두려움이라는 그림자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뒤부터 윤서는 음식을 한 입 넘기는 것조차 버거워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려움은 윤서의 몸에 깊은 상처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도연은 윤서의 깡마른 손등을 보며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너질 것처럼 여린 딸을 바라보는 방식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으려 노력해보자. 내 건강이 걱정된다. 도연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억눌러졌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실려 있었어요. 식탁 옆에서 지켜보던 운전기사 김도우는 답답함을 숨기지 못한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우는 누구보다 윤서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고 윤서가 갑자기 말수가 줄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하고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은 곳이 늘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우는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이만 쉬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연은 짧게 숨을 내쉰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데리고 들어가거라. 방으로 돌아가려 일어선 윤서는 몇 발짝 걷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식탁 끝에 놓인 뜨거운 국물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던 윤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고 싶지만 다가가면 다칠까 두려운 아이처럼 윤서는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도훈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윤서양,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고 도훈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훈 아저씨, 저는 왜 이렇게 먹는 게 무서울까요? 그 말에는 그동안 쌓여있던 불안과 슬픔이 엉켜 있었고 도훈은 잠시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 겁니다. 윤서는 도훈의 말에 조금 안도한 듯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식탁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들은 윤서에게 하나도 닿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윤서의 눈빛은 어딘가 멀어진 곳을 향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는 마음의 허기가 윤서의 작은 어깨 위에서 더 크게 자라고 있었고 도훈은 그 위태로운 그림자를 잠시도 떼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방문을 닫는 순간 조용한 집안은 더욱 깊은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화려한 조명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들은 제각기 어둠의 자리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그 시간 세상의 반대편에서 얼어붙은 골목을 견디는 서아진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겨울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차 안 운전석에 앉은 김도훈이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고 서울의 겨울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와 네온 사인 불빛이 윤서의 얼굴을 스쳤지만 윤서는 평소처럼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 안 가득 붕어빵 냄새가 흘러들자 윤서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무의식적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고 윤서의 눈동자가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윤서가 작게 내뱉듯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처음으로 스스로 느낀 욕구와 호기심이 담겨 있었고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도훈은 놀라 윤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먹고 싶은 게 맞아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먹고 싶어요. 도훈은 잠시 숨을 고르며 운전대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섞여 있었죠. 윤서에게 처음으로 생긴 먹고 싶다는 감정을 존중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도훈은 아버지인 강도연 회장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윤서양이 오늘 붕어빵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잠시 길가 포장마차에 들러도 될까요?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거라. 도우는 전화를 끊고 윤서에게 말했다. 좋아요. 잠깐만요. 바로 포장마차로 가겠습니다. 윤서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었고, 도우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차가 멈춘 포장마차 앞, 윤서는 창문 너머로 불빛 아래 반짝이는 붕어빵 틀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리면서도 윤서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이게 정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윤서가 속삭이듯 물었고 하진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방금 구운 거예요. 따뜻할 때 드셔야 해요. 윤서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삶이 바뀌는 냄새가 윤서에게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붕어빵 냄새 하나가 그동안 잠겨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었고, 도우는 윤서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선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먹고 싶다는 욕구와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지만 도훈의 부드러운 시선이 그녀를 안정시키고 있었죠. 붕어빵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윤서에게 첫 감각의 자유처럼 다가오고 있었고, 윤서는 조금씩 긴장을 풀며 따뜻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 냄새 하나가 윤서의 마음속 얼어붙은 공간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강도연 회장은 도훈의 전화를 받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거대한 집무실 안 고급 가죽 소파와 장식된 그림들이 낮은 조명 속에서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회장의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은 이미 한겨울밤의 냉기가 도심을 감싸고 있었죠. 생각을 정리한 후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다. 잠시 붕어빵을 사러 가거라. 도훈은 안도하며 전화를 끊었고 윤서는 차 안에서 순간 얼어붙은 듯 고개를 들어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직접 살래요. 윤서가 작은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평소 전혀 드러나지 않던 의지와 고집이 담겨 있었죠. 도훈은 놀라면서도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괜찮겠어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윤서는 눈을 크게 뜨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직접 할래요. 도와주세요. 그 눈빛은 이전까지 도연 회장과 주변 어른들에게서 느끼던 거리와 불안, 두려움이 한순간 사라진 듯한 힘이 있었습니다. 차가 포장마차를 향해 달리면서 윤서의 작은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도훈은 그 손을 살짝 잡아 안정시켰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윤서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붕어빵을 사는 단순한 행위 하나가 그녀에게는 처음으로 선택과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었죠. 포장마차 앞에 도착한 윤서는 작은 몸을 움츠리며 노점 앞을 바라봤습니다. 붕어빵 틀 위에서 따끈하게 익어가는 붕어빵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 그녀의 코끝을 스쳤고 윤서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하진은 밝게 웃으며 손을 들어 반죽을 뒤집었습니다. 네, 다 드릴 수 있어요. 따뜻할 때 먹어야 해요. 윤서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른 후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린 만족감과 설렘이 담겨 있었죠.
도훈은 윤서의 옆에서 흐르는 마음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윤서가 작은 손으로 지갑을 꺼내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이 순간이 단순한 붕어빵 구매 이상의 의미임을 알았습니다. 윤서에게는 자기 의지와 선택이 생겨나는 첫 경험이었고 도훈은 그 변화의 순간을 살짝 미소 지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윤서가 입술을 깨물며 붕어빵을 바라보는 동안 하진은 노점 앞에서 불빛에 비친 붕어빵 틀과 자신의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보여주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고집은 하진에게도 묘한 울림을 주었고 그 울림은 하진의 마음속 어둡고 차가운 겨울을 조금 녹이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앞 겨울바람이 날카롭게 불어왔지만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붕어빵을 뒤집으며 최선을 다해 웃었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붕어빵을 담은 봉지를 건네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모습은 작은 희망의 불빛처럼 어두운 골목을 밝혔죠. 그때 명품 코트를 입은 윤서가 도훈과 함께 포장마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깡마른 몸에 긴 코트가 걸쳐져 있어 조금은 아파 보였고 눈빛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진은 순간 멈춰서며 눈앞의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서 자신과 닮은 뭔가를 느낄 수 있었죠. 윤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붕어빵을 파시는 분이세요? 하진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따뜻하게 드실래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두 세계가 처음으로 서로를 향해 다가오는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한쪽은 얼어붙은 골목에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하진, 다른 한쪽은 풍요롭지만 마음속 공허를 안고 사는 윤서였죠. 도훈은 윤서의 손을 살짝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윤서는 떨리는 손을 앞으로 내밀며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하진은 그 손끝을 보고 잠시 숨을 고르며 봉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요, 따뜻하게 드세요. 윤서가 붕어빵을 받아든 순간 하진은 아이의 눈빛을 바라보며 뭔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은 호기심과 설렘, 그리고 어딘지 모를 그리움이 섞여 있었죠.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붕어빵을 살짝 들어 향을 맡았습니다. 와, 정말 따뜻하네요. 하진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바로 구웠거든요. 추운 날에는 더 맛있죠. 윤서는 고개를 들어 하진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하진은 자신이 아는 상처와 닮은 어떤 것을 발견했죠. 두 아이가 서로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눈빛으로만 연결된 채 같은 공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던 돈을 꺼낸 윤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로 다 주세요. 하진은 순간 놀랐지만 따뜻하게 웃으며 봉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마음껏 드세요. 하지만 조금만 드셔도 충분해요. 도훈은 황급히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양, 천천히 이 정도만요. 윤서는 손을 멈추고 하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두 아이의 세계가 잠시 만나고 서로의 상처와 마음을 확인한 순간의 짧지만 강렬한 연결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쌓인 눈발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진은 아이에게서 희망과 따뜻함을 느꼈고 윤서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기를 눈앞에서 경험했습니다. 이 순간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마음이 교차하며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면서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걸로 다 주세요.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돈의 가치를 잘 모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민 행동이었죠. 하진은 순간 놀라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아이는 화려한 코트와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세계에서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윤서양, 너무 많아요. 하진은 미소를 지으며 봉지를 살짝 뒤로 뺐습니다. 도은도 급하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윤서양, 이건 이만큼만 사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다시 돌려주세요. 윤서는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며 멈췄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함께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하진은 따뜻하게 봉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드세요. 오늘처럼 추운 날에는 조금만 먹어도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어요. 윤서는 봉지를 받아들고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처음으로 마음이 열리는 설렘과 자신을 바라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진은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과 겹쳐지는 무언가를 느꼈죠. 포장마차 앞의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진은 붕어빵을 굽던 손을 잠시 멈추고 윤서의 표정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오늘 이 순간이 어떤 의미로 남을까? 윤서가 보여준 솔직함과 고집, 그리고 순수함은 하진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윤서는 봉지를 안고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따뜻하네요.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에요. 하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겨울에는 조금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법이죠. 도우는 윤서의 작은 손을 살짝 잡아 안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충분해요. 오늘은 여기까지면 돼요. 윤서는 봉지를 안고 도훈과 함께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뒤로 하진은 붕어빵 틀 위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붕어빵 하나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상처를 잠시나마 녹여주는 힘이 있음을 새삼 깨달았죠. 그날 밤 윤서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봉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따뜻함은 단순히 붕어빵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천천히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진은 포장마차 앞에 서서 눈 덮인 골목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을 잊지 않겠어. 나에게도 저 아이에게도. 겨울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서로에게 닿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에게는 작은 희망이, 윤서에게는 잊고 있던 따뜻함이 스며들었고 그 짧은 만남이 두 사람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죠. 윤서는 붕어빵을 받아든 채 잠시 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신기함이 뒤섞여 있었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머리카락을 날렸지만 윤서의 시선은 오직 하진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간 하진은 손에 들고 있던 붕어빵이 얼어붙은 듯 멈춘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솟구쳤고 눈앞의 아이가 내뱉은 한마디가 하진에게 강하게 다가왔죠. 윤서는 눈을 크게 뜨고 하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엄마랑 너무 똑같아요. 여기 얼굴이며 눈빛, 웃는 모습까지. 하진은 순간 말을 잃고 잠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윤서의 눈에는 놀라움과 그리움, 그리고 오래된 상실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하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닮았나요? 윤서는 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내 눈빛이 웃는 모습이 너무 똑같아요. 도훈도 옆에서 조용히 윤서를 바라보며 이 순간이 단순한 만남 이상임을 느꼈습니다. 어린아이가 보여주는 그 순수한 시선에는 상실된 무언가를 다시 찾으려는 절실함이 묻어나 있었죠. 하진은 붕어빵 봉지를 살짝 내리고 윤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만약 원하면 조금 더 얘기해도 돼요. 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조용하지만 분명한 연결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진은 마음속에서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빛 속에서 자신과 같은 상처와 고독을 발견했고 동시에 그 눈빛 속에서 희망의 가능성도 보았습니다. 윤서에게는 사라진 엄마의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겨울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하진과 윤서 사이에는 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붕어빵 하나와 순수한 눈빛이 만들어낸 순간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었죠.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마음이 짧지만 강렬하게 만나 삶의 방향을 살짝 틀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붕어빵 틀 위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만남 잊지 않겠어. 윤서에게도 나에게도. 윤서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손에 든 붕어빵 봉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단순한 음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죠. 하진은 붕어빵을 정리하며 포장마차 앞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바람이 여전히 날카롭게 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묘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한마디는 하진의 마음을 단번에 흔들었고 동시에 오랜 시간 묵혀둔 상처와 맞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서는 손에 든 붕어빵 봉지를 살짝 쥐며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호기심과 설렘, 그리고 어딘지 모를 그리움이 섞여 있었죠. 하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윤서양 혹시 오늘 이 시간이 너에게도 의미가 될까? 윤서는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내 하진 씨랑 있는 이 순간이 뭔가 특별해요. 따뜻하고 이상하게 편안해요. 하진은 마음속에서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어린 시절과 겹쳐지는 무언가를 느꼈죠.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과 상실, 그리고 잃어버린 따뜻함이 반짝이며 되살아났습니다. 도훈은 옆에서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단순한 붕어빵 거래가 아님을 알았고 두 사람 사이에 생겨난 작은 연결고리가 미래의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윤서양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하진 씨와 시간을 보내도 괜찮아요. 도훈이 살짝 권유했습니다. 윤서는 밝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진은 붕어빵 틀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내 삶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아이의 눈빛 속에서 자신과 닮은 상처를 발견한 순간 하진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붕어빵을 굽는 소녀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겨울밤 포장마차 앞에 눈발은 여전히 날렸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녹아 서로에게 닿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에게는 사라진 엄마의 온기를 다시 느낄 기회가, 하진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죠. 윤서는 하진에게 봉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진 씨. 오늘 정말 특별했어요. 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오늘 정말 특별했어요. 윤서양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작은 만남이 서로의 운명을 서서히 열어가는 출발점임을 하진과 윤서 모두 직감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눈빛과 마음으로 연결된 두 사람은 이제 막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죠. 포장마차 앞에 겨울바람 속에서도 따뜻함은 눈처럼 쌓였고 두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